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변영희 대표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한화엔진이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한화엔진은 더 보유해볼까요? 아니면 좀 수익을 내볼까요?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오늘 관세 협상에 관련된 성과가 재차 좀 이어지면서 여기다 해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대미 투자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재차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 요인들은 좀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좀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한 34,500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34,500원이 위협된다면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통한 어떤 이익 개선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엔진을 33,500원의 익절가로 두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슈별로 이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종목들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 운용 펀드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NG 등 에너지 제품에 1,000억 달러를 수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LNG 관련 종목들로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일단 오늘 조선과 LNG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늘 시장의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장이 좀 하락 전환해서 다들 좀 아쉬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월요일 저가, 화요일 저점 대비해서 증시는 오늘 시가까지 아침까지 5% 정도 오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세론으로 좀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지만 전 길게 본다라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면 오히려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조선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마스가를 외치면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게 미국 정부에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당장 신규 매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눌림목을 준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분위기가 붙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완성업체도 좋겠지만 기자재 쪽으로 해서 좀 못 오른 쪽으로 해가지고 좀 분할 매수 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로 접근해보자라고 조선주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자동차주로 수급이 들어왔지만 현재는 다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관세 12.5%를 좀 기대했지만 15%로 결정이 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오늘 자동차주가 좀 빠지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좀 반등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전망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협상 이 부분에 관련된 노이즈가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이 일부가 좀 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노이즈가 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관세율이 15% 정도 좀 확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본 관세 2.5%가 좀 더해진 일본이라든가 유럽과 좀 유사한 흐름들 안에서는 성과적 측면들에 관련된 노이즈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체결됐던 FTA 계약을 보면은 기존에는 미국의 무관세로 자동차가 좀 수출됐던 그런 기조가 15%에 대한 관세가 좀 확정됐던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해석할 때는 25%에 대한 이 품목 관세가 15% 정도 내려갔던 부분들을 안도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지만 여전히 15%에 관련된 관세 부과가 향후에 미치는 영향도를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현대차 그룹이 단기적인 관세 협상에 관련된 결론을 보고 미국 시장에 관련된 어떤 이 정책을 좀 고수해온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 미국 안에서에 대한 현재 가동률을 좀 상향시키면서 상당한 좀 수익성 방어를 좀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직 관세 인상분에 대한 판가 전이 전략을 좀 취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이익률을 좀 고려해서 일부 판가를 좀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재차 좀 주시를 해보면 일단 뭐 큰 리스크는 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수익성 방어 측면 관점에서 실적 방어를 얼마만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 섹터 관세라는 큰 리스크는 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2차 전지주에 악재가 하나 떴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무산됐다라는 그런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났는데요. 양산을 앞두고 지금 비상에 걸렸다라는 기사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이 기사가 좀 사실일지도 궁금하고요. 또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요즘 분위기 좋았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에요. 저는 해당되는 기사 내용 좀 봤는데 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테슬라 안에서 지금 사이버 트럭에 지금 거의 탑재가 좀 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분화돼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양산 수요를 좀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대한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배경 중에 좀 하나가 양산 수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중단이 된다 그렇다면 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좀 탑재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를 뭐 파나소닉이 좀 가져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 대한 해석은 좀 저는 지나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외신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들, 특히나 LFP 배터리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에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당사자가 GM이 아니라 테슬라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어떤 보도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 간에 어떤 공급사 이원화 관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략적인 측면들 보면 원통형 배터리의 대량 양산 체제가 좀 구축되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전략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공식화된 어떤 내용들과 코멘트를 좀 봤을 때는 지금 일정대로 양산 일정을 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 회사 측의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콘콜에서에 대한 어떤 내용들,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엔솔 회사 측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4680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일단 이 팩트 체크는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반도체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 미증시에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 AI 대규모 투자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영향에 엔비디아 주가도 시간 외에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그래서 그런지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했잖아요. 이 수급이 다시금 좀 HBM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이제는 뭐 HBM, SK하이닉스, 삼성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다 같이 봐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삼성이 못 갔었던 것은 HBM 때문에 못 갔었던 것인데, 이제 HBM을 대체할 수 있는 파운더리 쪽이, 물론 이제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엔비디아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또 다른 기술주들이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미국장에서.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일단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하이닉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 뭐 지난번에 약간 HBM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아직 확인된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또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 상당 부분이 작년 여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주가가 빠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기업이 모두 다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중소형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 테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7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오전부터 DSC 인베스트먼트, 4x4, 토마토 시스템과 같은 이 퓨리오사 AI 테마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또 여기에다가 정부까지 지금 AI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 관련 종목들 그동안 조금 쉬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은 지금 소버린 AI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그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GPU 같은 걸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고 이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뭐 코나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도 보면은 코나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치고 나가주면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분위기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전히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에서도 김영민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있은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징주로 코나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산주 전략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장중에 황제주 등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훈풍이 또 한화 시스템으로 옮겨가면서 이번 주 어닝 쇼크로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다음 주에는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방산주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기업별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훈풍이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의 기대감들이 재차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누적 어떤 이 수주잔고 한 20조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장기적인 어떤 수주 물량들이 점진적으로 실적 유입으로 인한 이익 확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고요. 앞으로 이게 좀 단발성 요인으로 좀 끝날 것인가라는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방산주에 대해서 다소 이제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어떤 고부담 위험도가 재차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수주의 어떤 성과들이 저는 아직도 여러 건 좀 충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달 전체 수급 동향들을 보면 기관과 외인의 어떤 동조 수급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 안에서에 대한 고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의 어떤 이 수급 기조들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수출 파이프라인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뭐 유럽향에 관련된 성과가 좀 크게 좀 반영이 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대략 무기체계 어떤 도입 부분들은 뭐 장갑차라든가 자주포 여기에 대해서 로켓과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체계에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는 동사가 가장 큰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 유도미사일이죠. 천무의 어떤 도입량들이 폴란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유럽 안에서에 대한 도입량들이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도입 검토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유럽 안에서에 대한 군비 증강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점유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해서 항공우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2분기 개별 사업 성과를 보면 지금 항공 부분에 대한 MRO 사업 수주 성과가 이익기여 효과로 좀 크게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지상 방산 무기 체제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앞으로 항공 관련된 MRO 사업에 관련된 추가적인 또 성과 부분들은 이 회사의 어떤 이익기여 효과로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기대의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속보 자막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HT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네, 추정치를 상회하는 지금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약간 세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한 화장품 K-뷰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K-뷰티가 또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는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로 관세가 합의가 되면서 오늘 화장품주들, 일부 화장품주들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지금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좀 지금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중소형주 화장품 업체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반등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이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유럽, 일본하고 큰 차이 없는 결과치를 받았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저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저평가 영역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됐죠. 달바 글로벌이 좀 무너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반등,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면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여름의 고점이었고 주가가 계속 빠졌다라면 올해는 먼저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거기다가 지금 환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 감안하면 약간 중국향 기업들이 또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K-뷰티 기업들의 실적들이 속속 공개가 됩니다. 중국향 모멘텀이 짙은 기업들에 주목해보자라는 우리 유창희 본부장의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엔터주가 이번 달 수익률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변희영 대표님, 네. 8월에는 턴어라운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엔터주도 워낙 상반기에 올라서 좀 쉬어가는 그런 기간 조정은 좀 필요했어요. 네, 일단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 충분한 좀 이 수급 기대 요인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수급 조정을 좀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쇠퇴된 점, 여기 더해서 하이브의 사법 리스크가 전체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일단 이 개별적인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 재개로 인한 어떤 성과들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 수급 안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상반기에 이어서 2분기 개별적인 데이터 안에서는 뭐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대 엔터사들의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소폭 상해가 좀 예상되고 있고 이 기조는 하반기 주력 아티스트들에 대한 해외 성과가 반영되는 어떤 실적 기여 효과는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을 좀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재개 이후에 지금 하이브의 경우에도 뭐 사법 리스크로 인한 어떤 수급 정책을 좀 막고는 있지만 BTS의 완전체 활동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투어 일정들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8월 이후에 대한 일정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흥행 기조가 선별적인 어떤 실적 기대치를 크게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0월로 좀 예정되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좀 맞아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좀 방문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모멘텀들은 재차 좀 유효하다는 관점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 볼 때 일단 뭐 수급적인 또 조정기를 좀 거치고 있는 과정이지만 하반기는 오히려 개별적인 요인 안에서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 전략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2주 내에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JST나가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 종목으로 소개가 됐던 좋은 사람들도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단기적인 트레이딩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2주 이내에 네.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반등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들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정상회담하고 남북 경협하고의 연관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에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는데 북한 쪽에서 대답은 좀 냉담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 일단은 올라는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무리해서 추격 매수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조금 만약에 그동안 손실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좀 올라왔을 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종목은 신고가 혹은 지난번 고점 때까지 좀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고 나서 일부 줄이고 다시 한번 흐름을 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일단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형희 대표님, 한화 엔진의 후속주로 오늘 K뷰티를 찍어 오셨네요. 네, 저는 오늘 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APR을 준비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이 고부담 위험도 이 부분이 어떤 투자 의견의 하향으로 좀 이어졌지만 일단 성장 기조의 어떤 명확한 방향성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된 리포트에 대한 코멘트를 보면 중장기 관점에 대한 포트 전략을 좀 유의하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이 단기적인 어떤 점에서 일단 주가 어떤 영향도를 좀 제한시켰던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연속성 있는 흐름들은 하반기 성과로 좀 증명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상승세를 좀 더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럽과 북미 시장에 대한 고성장 기조들 좀 더 확인해 보면 저는 뭐 목표가 20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손절가 15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APR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K뷰티네요. 네, 저도 뭐 실리콘 2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KBT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좀 잘 성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실리콘 2 같은 경우는 주요 거점 지역에 물류센터가 좀 있기 때문에 관세 관련돼서 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대주주가 일부 주식을 팔았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난 매도 물량은 아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3일 연속 반등이 나오는 거 본다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모아가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딱 직전 3, 4일 전 저점이거든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상승 전환되면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8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은 8월 초를 바라보면서 지금 분할 접근 가능한 K뷰티주로 실리콘2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는 실리콘2와 APR이었고요.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